7위 소식,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홍콩 화재 소식입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에선요, 사망자가 수백 명을 넘을 거란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요, 화재 초기의 영상입니다. 화재 초기 현장 영상인데 지금 아래층에서요, 불길이 위로 번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정말 활활 타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화재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 규모가 크고 확산이 빨랐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으로 좀 읽힙니다. 자, 너무 보기도 마음이 아픈데요. 여선훈 대변인님, 보니까 사망자가요, 어제 전해드릴 때만 해도 40명대, 50명대 이 정도였는데 오늘 지금까지 나온 게 128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눈만 뜨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난다. 계속 피해가 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마도 저 그 아파트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지금 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약간 노령자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피를 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제 사고가 있으면은 집안에서 이런 연기에 흡입돼 가지고 의식을 잃거나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고 지금부터 이제 생존자 수사의 활동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들리는 소식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소식이 더 이렇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아무튼 지금 이 화재 관련해서 저도 제가 의무소방원으로 사실은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 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특히 이제 건물 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구조 작업도 불이 다 꺼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건물 자체가 무너지면 소방대원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여기 현지에서도 아마 불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망자, 이 안타까운 소식이 더 많이 이제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보신 화면만 봐도요, 홍콜의 명물로 불렸던 이 대나무 비계죠, 죽팡. 거기에서 불이 활활 이렇게 붙고 있는 모습들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변호사님, 들어보니까 건물 내부에서 진압을 했는데 소방관들이 너무 진압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저 아파트가 총 8개 동인데 지금 불에 탄 동수가 7개 동이고 그 건물 간 간격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상당한 고층이 30층이 넘는 고층이고 홍콩 특유의 그 닭장식 아파트라고 해서 다닥다닥 호실들이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작년부터 외벽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벽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쓰는 게 바로 죽팡, 대나무 비계입니다. 이게 홍콩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이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쓰이는 정글짐 같은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만든 이 정글짐처럼 얼기설기 엮어서 외벽을 감싼 다음에 작업자들이 그 비계를 올라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외벽을 공사하고 보수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나무 비계가 가볍고 설치도 쉽고 또 공사가 끝나면 해체를 해야 되니까 해체도 쉽고 비용도 저렴하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불이 한번 붙으면 마치 불쏘시개처럼 화재에 취약해서 활활 타오른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은 외벽 자체를 대나무 비계로 다 둘러싼 상황이었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이사이 안전망으로 엮여 있었는데 이 안전망조차도 허가받지 않은, 그러니까 원래 써야 되는 난연망이 아니라 불에 굉장히 취약한 소재를, 저렴한 소재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아파트 전체를 외벽을 불타는 어떤 기둥처럼 감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나게 고온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이나 어떤 소방 설비가 안에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희생자 사이에 소방대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불 끄기도 쉽지 않고 안에 있는 사람들 구하기도 쉽지 않고, 특히 이 아파트가 4,000명 정도가 사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고 해서 더욱 구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같습니다. 여선훈 대변인님, 아까도 이제 소방 또 이력이 있으시니까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불에 타게 되면은 440도, 450도, 500도, 600도 육박하는 이런 불길에 계속 이 건물이 노출이 되다 보면 건물 구조 자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이제 뭐 순직 사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순직 사고가 화재가 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뭐 화재 진압을 하다가 사망 사고는 거의 잘 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이 다 끝나고 구조를 하러 갔을 때 그때 건물이 붕괴하거나 그랬을 때 사고가 더 많이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뭔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저 상황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이제 다 창문이나 이런 게 다 닫혀 있을 때 만약에 구조하겠다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폭발이 나거든요. 산소가 갑자기 공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또 의견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 층수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물폭탄 같은 거를 내리면 어땠을까? 왜 그런 걸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물폭탄을 내리면 오히려 건물이 붕괴돼 가지고 있는 있는 생존자도 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층 빌딩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진압하기도 그리고 또 구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 대변인님,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상자가 지금 너무 많고요. 실종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 결혼을 앞둔 소방관이 순직을 해서 굉장히 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30대 소방관이 알고 보니까 10년 정도 교제했던 연인과 다음 달에 결혼을 예정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 현장에 투입이 되고 30분 뒤에 연락이 두절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수색을 해봤더니 건물 밖 공터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심한 화상을 입고 또 의식도 잃은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숨지게 된 것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홍콩 소방처도 홈페이지 화면을 흑백으로 바꿔서 애도를 표하고 있고, 또 홍콩의 누리꾼들도 지금 홍콩의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또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의 SNS가 참 좀 마음을 울리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나의 슈퍼히어로가 임무를 마치고 크립톤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 손을 다시 잡고 싶다. 이런 또 가슴 절절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크립톤인 게 크립톤 행성 그 말하는 거죠? 슈퍼맨이 왔던. 슈퍼맨. 예. 나의 슈퍼맨이 행성으로 돌아갔다. 정말 마음이 아프군요. 더 이상 피해가 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저도 애도의 뜻을 전하겠습니다.